이제 쥐라기 월드 도미니언의 개봉이 약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전세계 최초로 6월 1일 개봉을 앞두고 있죠. 때문에 영화의 프로모션이 한창인 요즘 새롭게 공개된 트레일러 영상과 관련 상품들로 먼저 쥐라기 월드 도미니언의 떡밥과 내용 분석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이 제 채널을 먹여 살리는데 큰 보탬이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한 번씩 클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쥐라기 월드 도미니언 떡밥과 내용 분석 총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외딴 오두막에서 장작을 패는 메이지. 이때 숲속에서 낯익은 공룡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쥐라기 시리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안다는 바로 이 소리. 바로 벨로시랩터의 울음소리로 전작에서 단 한 마리만 남았다고 밝혀진 블루의 소리였습니다. 오웬도 당연히 이 소리를 듣고 블루라는 것을 알아차리는데요. 여기서 오웬이 수리하고 있는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보면 쥐라기 월드 1편에서 오웬이 수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번외적으로 해당 오토바이의 번호는 쥐라기 월드 도미니언과 같은 달 개봉 예정이며 톰 크루즈가 주연을 맡은 탑건 매버릭의 촬영장 사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요즘 멀티버스가 대세이다 보니 다른 차원의 오토바이는 톰 크루즈가 타고 있나 이 뭔 개소리야! 다음 장면에서 블루와 그녀의 새끼 베타가 함께 달리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새끼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바로 쥐라기 월드 도미니언 시리즈 레고 76946 미니 피규어 설명에 이름이 나와있기 때문이죠. 개꿀 라고 말하는 메이지. 하지만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벨로시랩터의 유전 배합에 있어 왕 도마뱀의 DNA가 사용되었고 때문에 그 특성을 전달받아 블루 또한 처녀 생식이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재회한 오웬과 블루의 가족. 그러나 베타는 죽은 여우를 먹으려다가 함정에 걸리고 말죠. 잘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일행이 베타를 포획해 차량으로 도주합니다. 예고편에는 너무 짧게 등장해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는 레고 76946을 통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베타를 우리에 가두고 차량으로 도주하는 인물은 레인 델라코트로 아직 예고편이나 영화 정보에서 명확하게 공개된 캐릭터는 아닌데요. 하지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레인 델라코트의 미니 피규어가 레고 76945에도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의 배경이 공룡을 이용하는 암시장, 즉 불법 투기장 같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선 공룡들을 이용해 떼돈을 벌려는 밀렵꾼 포지션의 악역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베타를 잃은 것에 분노한 블루는 자신이 잘 따르던 오웬마저 인간에 대한 불신으로 공격적으로 돌변하는데, 이 둘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선 오웬이 베타를 구출해야만 합니다. 때문에 그러한 전개가 이번 영화의 주요 플롯이 될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겠네요. 라고 말하는 이안 말콤 박사. 이 말은 쥐라기 시리즈의 핵심 주제를 관통하는 대사 라는 말에서 이제는 위험에 도달했음을 나타내는데, 즉 공룡들이 지구에 적응하기 시작하며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음을 잘 표현해주는 대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헬리우 박사의 모습. 그는 DNA를 이용해 멸종된 공룡을 탄생시키기도 했으며 더 나아가 유전자 조작으로 기존에 없던 하이브리드 공룡까지 탄생시킨 장본인입니다. 정리하면 쥐라기 시리즈의 핵심적인 주제를 완전히 거스르는 행동을 한 캐릭터였지만 로그우드 저택 사건 이후 공룡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혼란을 초래하자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선역의 포지션으로 돌아올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은 세상에 나온 공룡들로 인해 혼란을 겪는 장면들이 나오고 드디어 쥐라기 공원 시리즈의 레전드 3인방의 반가운 모습. 이 레전드 3인방 뒤로 어느 건물의 문이 보이는데 이쪽을 자세히 보면 바이오신의 로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도 설명했듯 바이오신은 인젠사의 라이벌 기업으로 쥐라기 공원 1편에 등장한 도지슨이 바이오신의 간부이며 인젠사의 공룡 태아를 빼돌리려고 했었죠. 바이오신에 대한 정보는 레고 76949로 대략적인 것들을 짚어볼 수 있는데요.
연구실 내부에는 공룡알을 부화시키는 장치나 공룡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화면 등 인젠사와 비슷하게 공룡에 관한 연구를 하고 또 유전자 조작으로 공룡을 탄생시키는 기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영화를 보면서 바이오신에서 만들어낸 공룡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철문이 열리며 카르노타우루스와 알로사우루스를 마주하는 오웬. 이때 그가 두 팔을 벌려 공룡들을 견제하는 모습은 쥬라기 월드 1편에서 벨로시랩터들을 견제할 때와 같은 포즈입니다. 참고로 카르노타우루스와 알로사우루스가 있는 장소는 레고 76948의 건물 장소와 같은 곳으로 추정되는데 그 이유는 컨테이너와 건물의 외벽의 모습이 흡사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에는 티라노사우루스의 피규어가 들어있는 것으로 봐선 어쩌면 예고편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이곳에서 티라노사우루스가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의심을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각각의 거대 철장에서 나오는 4마리의 아트로시랩터들. 이 아트로시랩터는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고스트, 레드, 타이거, 판테라. 그 중에서도 고스트는 다른 녀석들과 다르게 흰색에 가까운 피부색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레고 76945에 들어있는 아트로시랩터의 미니 피규어로도 잘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웬과 아트로시랩터의 손에 땀을 쥐는 바이크 추격전이 한바탕 벌어지는데 참고로 이 도심 추격 액션 영상은 우리나라 공식 유니버셜 픽처스 채널에 올라와 있으니 맛보기로 미리 감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If our world's gonna survive, what matters is what we do now. 라고 말하는 앨리 세틀러 박사. 전작인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에서 메이지 로그드의 독단적인 선택에 세상의 운명이 매우 위태롭다 못해 풍비박산이 날 지경까지 왔는데요. 이번에는 앨리 세틀러 박사의 말처럼 신중한 선택을 통해 혼란스러웠던 생태계를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지나가는 주요 핵심 인물들의 모습. 다음 장면, 툰드라 지역에 특이하게 생긴 헬기가 지나갑니다. 이는 예고편에서 자세하게 볼 수 없었지만 레고 76949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영상 속 헬기는 바이오신의 헬기이며 내부에는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데 이게 레고 브릭으로 표현된 것이라 도대체 무엇인지는 확실하게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찾아봐야 할 것 같네요. 바이오신 건물 내부로 추정되는 곳에서 새끼 랩터, 즉 베타를 발견한 일행들. 이때 앨런 그랜트 박사와 이안 말콤 박사가 살짝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죠. A baby raptor? You made a promise to a dinosaur. 그 이유는 아마도 앨런 그랜트 박사의 경우 쥬라기 공원 3에서 조수 빌리가 랩터의 알을 훔쳤을 때 고생을 좀 했었는데 이번엔 알이 아닌 새끼 랩터를 데리고 다니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 테고 이안 말콤 박사의 경우 쥬라기 월드 잃어버린 세계에서 사라 하딩 박사가 새끼 티라노사우루스를 데리고 왔을 때 끔찍한 사고를 겪었기 때문에 이 둘이 탐탁치 않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드디어 이번 작품의 메인 빌런급 공룡으로 등장할 기가노토사우루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녀석의 시선을 끌기 위해 불씨를 이리저리 흔드는 이안 말콤 박사. 해당 장면은 쥬라기 공원 1편에서 머피 남매를 공격하는 티라노사우루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조명탄을 이용해 자신이 미끼가 되었을 때의 모습을 오마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에는 메이지가 기가노토사우루스로부터 위급한 상황을 직면했을 때 이안 말콤 박사가 시선을 끌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예측을 해봅니다. 클레어를 노리는 테리지노사우루스. 얼굴이 나오지 않아 생김새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레고 76949의 테리지노사우루스의 피규어로 대충 생김새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비행기를 덮치는 케찰코아툴루스. 너무 거대한 공룡이다 보니 비행기가 작아 보이는데요. 이는 레고 76947의 피규어로도 영화 속 고증이 잘 나타나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트레일러 영상에서 인상 깊었던 깃털 공룡인 파이로랩터가 오웬과 카일라를 노리고 물속에 들어가죠. 깃털이 있어 어느 정도 비행이 가능한 종이 아닐까 하는 예상을 뒤엎듯 물속에서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먹잇감을 노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기가노토사우루스와 마주하는 주인공 일행들. 이 장면의 구도는 쥬라기 공원 1편에서 티라노사우루스를 마주하는 구도를 오마주했다고 말씀드렸었죠. What is that? Biggest carnivore the world has ever seen. 라고 말하는 앨런 그랜트 박사.
얼마나 거대한지 티라노사우루스와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그런 장면이 없어서 레고로 대신해 보았습니다. 레고 76947의 기가노토사우루스의 피규어와 레고 76948의 티라노사우루스의 피규어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았는데 확실히 기가노토사우루스가 몸집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화상에서도 이 두 공룡이 이 정도 크기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이 되네요. 기가노토사우루스가 관측탑을 부수며 일행들을 공격하는데 놀랍게도 이 장면은 레고 76947로 완벽히 재현해 놓았습니다. 이런 기믹이 레고의 참맛이죠. 마지막, 기가노토사우루스를 따돌린 줄 알았지만 갑자기 오웬의 뒤에서 급습해오는 장면은 쥬라기 공원 1편에서 앨리 세틀러 박사의 이 장면을 오마주한 것처럼 보입니다. 끝. 자, 오늘은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의 두 번째 공식 트레일러 영상과 관련 레고 제품을 통해서 떡밥과 본편의 내용들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번 작품이 쥬라기 시리즈의 6부작 중 마지막 작품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쥬라기 시리즈를 진성으로 좋아하는 팬이라면 혹할만한 레고 제품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레고 76956 티라노사우루스의 탈출인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쥬라기 시리즈가 바로 여기서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 쥬라기 시리즈는 공룡들이 우리에서 탈출하는 순간부터가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이죠. 때문에 그 역사적인 첫 번째 장면이 바로 쥬라기 공원에서 티라노사우루스가 철책 밖으로 탈출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그 전설적인 장면을 레고로 완벽히 재현해 놓았으며 저처럼 쥬라기 시리즈를 사랑하는 진성 팬들이라면 너무나 소장하고 싶은 제품일 것 같아 이번 영상을 통해 이렇게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빈말 아니고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진짜 강추드립니다. 너무 잘 나온 제품이니까요. 어쨌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된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도 재미나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밀묵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